아베의 어떤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 어쨌든 간에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아베노미스가 있었고 이 아베노미스 덕분에 전 세계 집값, 전 세계 땅값, 전 세계 주식, 하다못해 코인까지 얼마나 부부해졌냐고. 지금 기시다가 30%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뀌네. 그건 코미디예요. 패러다임은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에서 엔비디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총 1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적어도 야 하루 하고 꼴랑하고 시스코처럼 꼬라박았다.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흔히들 뭐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연준이나 무슨 통화정책자 그쵸. 이랬다 저랬다 올렸다 내렸다 뭐. 안금원 대표님의 네. 그래서 뭐 결국은 돈 너무 풀고 금리 너무 낮춰서 인플레를 갖다 시큰 조장해놓고 인플레 조장했던 저거가 또 인플레 잡겠다고 급격하게 또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막 빠그라뜨리고 이 샤워실 바보들이라 했는데 가끔씩 우리 보면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분들 파월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급격하게 올려서 갑자기 제로금리 있던 놈을 5.5까지 끌어올렸어요. 연준이 뭘 알아요? 연준은 얘들 몰라요 하는데 BOJ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자기들이 저렇게 뜨거 그런 거죠. 저렇게 하면은 시장에 이만한 충격이 올 거라는 거. 연준은 그렇게 해서 50% 75% 그런 식으로도 하고 거기다 QT까지 줄여나가서 궁극적으로 QT 줄이겠다 해서 결국 유동성 갖다가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걔들이 몰라서 샤워실에 바보들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형극의 인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걔들 제일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거냐. 작년에 이제 버냉키가 21세기 통화 정책 이거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질문해서 과연 지금 현재의 미국의 GDP를 포인트로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혹은 현재 필요한 통화량에 대해서 현재 적당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봐요. 약간의 이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쟤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과거보다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걸 안다는 거지.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건 인정했어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하는 말이 포캐스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우캐스팅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자. 지금이라도. 그래서 GDP 나우라는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파월이 맨날 다음 달에 알려줄게 그러잖아. 다음 달에. 자기도 모른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까? 혹은 이거 또 이러다가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자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경기 침체 옵니다. 안 옵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하다고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파월도 모른다는데 그리고 파월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걸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65%를 질렀더라고요. 경기 침체 65%라고 얘기 안 하고 경기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20% 30%라고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냥 그분은 그렇게 겁주고 잘해라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확률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저는 함부로 예단하거나 기본 가정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럴 거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 그만둬야 돼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 너무 무서운 거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사실 지금 투자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난 저분들이 저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얼마나 무서운 경기 침체 오면 지금 쫓아야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와 연준에 대한 생각은. 네. 또 저의 지론. 네. 항상 보면 그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한 번도 그 정치라는 놈 앞에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가 중요하죠. 네. 정치가 중요한 게 우리가 싸움의 법칙 최근 들어서 갑자기 시황에서 많이 보잖아요. 얘기인즉슨
최근 3개월 정도 실업률을 갖다가 평균 해보고 최근 1년 동안 12개월 중에 그 중에 제일 낮은 놈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그거는 경기 침체다. 과거에 예외 없이 그랬다 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맞아요. 이번에 미국 더하기 빼기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죠. 평균 미국 실업률이 4.1 예상했는데 4.2도 아니고 4.3이 툭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부로 어쨌거나 이게 0.53%포인트 차이가 되면서 쌈의 법칙에 따르자면은 경기 침체 돌입이에요. 이때까지 예외가 없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클로디아 쌈은 말하기를 미국 경기 침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만든 모델임에도. 그리고 연준 급하게 무슨 뭐 긴급 회의까지 해가면서 금리 낮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또 이제 예외를 두고 싶은 거지. 근데 아마 쌈의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그동안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였더라면은 평가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 저 띨띨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때문에 마침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달러의 급락과 이 정도 니케이 지수의 급락 이후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바로 세상 망하는 것처럼 쇼치는 거는 마음고생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맞을지는 몰라도 숏은 어렵다. 숏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닥 봤다는 판단도 지금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네. 이때만큼이나. 마지막으로 요거 언제 이 기사가 현실화될지 궁금해요. 처음 나온 거는 7월 8일인데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 연기금이 결국 이번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다가 5년 만에 조절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할 말 많은 이 차트에서 아베노믹스 시작했던 여기고 이때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QQE 한다고 들고 나온 거고 요때가 QQE2라고 들고 나온 건데 2013년 4월은 요때인데 시장은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일본의 민주당 실패하고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데 자민당의 당수가 아베고 아베가 그 당시에 세계의 화살을 운운하고 다닐 때부터 시장은 이거는 돈 풀겠다는 얘기네. 엔 똥값 되네 해서 벌써 확 잡아 당겼고 막상 그러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2년 내 보는통화 2배에서 2% CPI 오르는 세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이후로는 사실 엔 약세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결국 엔이 여기서 지지부진하던 걸 팡 열게 해줬던 거는 2년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QQE2라고 들고 나와서 이번에 33년 3조 어쩌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했는데 이거는 아무 영향 없었고 이날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본 후생성의 GPIF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라 채권 60% 국내 채권 60%나 연기금은 당연히 이 정도 채권에다 박아둬야 되는데 채권 비중을 35%로 무려 줄이고 주식에다가 12% 담던 걸 갖다 25% 하라니 니케이가 날아갈 수밖에. 그렇죠. 이 공백은 저가 다 채워준다는데 BOJ가 다 사주겠다는데 그리고 외국 채권 비중을 갖다가 11%에서 15% 외국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리라고 하니 죄다 이 GPIF가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엔 팔고 달러 사서 그 달러 갖고 미국 가든지 그 달러 갖고 유로 바꿔서 아니면 엔 주고 유로 사서 유럽을 가든지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도 엔 팔고 달러 사서 그 달러 갖고 서울 와서 다시 원화 바꾸고 해서 하니 그 소식에 그냥 엔이 또 한번 팡 튀었던 거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40%까지 갔던 외국 채권과 주식이 그 이후에 50%까지 늘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조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 조선일보는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나 살리는 구세주 되나 하는 얘기는 결국 엔 약세가 너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렇죠. 이 비중을 약간 또 해외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엔은 다시 또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엔 강세 쪽은 갔더니만도 BOJ가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말 바뀌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요것도 한번 조금 체크 관전 포인트네요. 체크 포인트를 갖고 계시다가 저게 기사에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외국 채권, 외국 주식 비중 줄인다 하면은 다시 엔 강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네요. 이게 참 보면은 이것도 일본이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정치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일본 정부가 돈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야 연기금 널로 와봐. 나한테 빌려줘. 어디 많이 내놔. 이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야 BOJ 네가 해라. 쟤는 또 딴 일 해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내가 BOJ한테도 주식 사라고 했다가 너무 민망 아닌가 이제는. 큐큐이라고 내가 양치 적어놔라고 해가지고 야 너 BOJ 너도 주식 사 그랬는데 주식 못 사니까 이제 야 네가 사. 이제 네가 사고 너는 나한테 빌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바꾸고 막 하는 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국익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런 짓? 이런 거 할 수 있는 모르겠고. 일본의 국익 내지는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이 지금 뭐 지지율이 30%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보세요. 이때 이 아베노미스 나올 때, 민주당 실패하고 다시 중의원 해산하고 이때 선거 때 이만큼을 먹었다고 자민당이 61%가 넘었다고. 그러니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아베의 어떤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 어쨌든 간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정도 정치 구도가 되니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아베노미스가 있었고 이 아베노미스 덕분에 뭐예요? 전 세계 집값, 전 세계 땅값, 전 세계 주식, 무슨 하다못해 코인까지 얼마나 부부해졌냐고.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기시다가 30%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 그러니까 없다. 영향력이. 일본 국민들이 서울에 한번 구경을 올라 해도 예전에는 한 30만 원, 40만 원 들고 오면은 3, 4일 놀다가 충분히 갔는데 이제는 뭐 그건 택도 없거든. 그렇죠. 5, 60만 원은 들고 와야 되니까 애인이 약해져서 가난해졌고 또 신주국은 어디 있고 갑자기 뭐 중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애인이 좀 약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짝 금리도 한번 올려보고 했더니 또 이제 여기저기서 또 지랄이네. 정치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뀌네.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정말 코미디. 내가 어제도 속보하면서 코미디 아닌가요? 코미디야, 코미디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코미디라고. 아니 얘 생각을 해보세요. 파월이 다음 달에 금리 올린다고 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빠졌다고. 죄송한데 제가 못 내릴 것 같아요. 뭐. 파월 안 하고 밑에 있는 애 시켜가지고 네가 얘기해라. 에이 정말 모양 빠지죠. 네. 모양 빠지죠. 근데 모양 빠지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보는 게 모양 빠진 지는 오래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으로 설명 안 된 지 오래됐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기관이 됐건 뭐 개인이 됐건 아니 모양 빠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벌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관심은 이런 거니까 만약에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이나 뭐 물린 분들이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게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든지 댓글에서 상당한 이렇게 그게 있으실 것 같아. 비난이 있으실 것 같아. 지금 우리 둘이나 나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보시고 나서 더 혼란스러우실 거야. 네. 뭐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이효석이하고 이진우 둘이 뭐 말은 많았는데 너그 지금 뭐 어쩌란 얘기냐. 그렇죠. 결론 내야 돼. 그러니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떤 영상이 터지는지 아세요? 요거 석 달 내에 얼마 갑니다 하는 거. 그렇죠. 요 종목 갖고 계시면 얼마 갑니다 하는 거. 이거는 짧거든. 시간도 짧은 데다가 뭐 구질구질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하는 저놈도 알고 말하나 싶은 그런 얘기 없이 종목 얘기 딱 나오지. 얼마까지 간다 그러지. 이게 딱이지. PD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그런 걸 하라고. 이거 무슨 뭐 돈 내라 그래. 그냥 공짜인데. 그렇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막 감격하는데. 그나저나 네. HS 아카데미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곳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투자 아카데미가 되는 게 저희. 투자 아카데미. 네. 투자와 관련된 교육을 우리 채널이 이효석 아카데미예요. 이름이 채널 이름에서 이효석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네. 근데 저기 아카데미가 들어있는 걸 구독 누른 사람들도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누르지 않죠. 공부하겠다는 곳인데 구독을 누른 거라서 아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저게 쉬운 것부터 계속 어려운 것까지 공부하는 채널을 이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요. 저도 옛날에 공부 좀 한 편이었습니다만 하고 싶어야 하지. 하고 싶어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면
저희도 이제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이 알려달라고 제발 바지끄댕이를 끌어당기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냥 뭔가를 막 준다고 해서 그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정말 공부가 진짜 됐는지 내가 뭔가 강의를 뭐 했는데 내가 돈을 낸 것만 가지고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안 하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저희 어차피 영상도 자주 올리시잖아요. 자주 올리시는데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조회수가 안 나와도 네. 결론 내줘야겠다는 생각. 네네네. 이걸 갖다 지금 사라든지 팔라든지. 저희는 이건 이제 원래 없어요. 네, 그런 게. 그게 네. 나는 그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참 걱정됩니다. 아니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물론 그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맞아요. 아주 아주 빵빵하게 잘 벌더라고. 네네네네. 그런 어떤 방식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에 그런 거 없다. 그럼요. 얘가 답을 아는 사람 없다. 그럼요. 근데 답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른다고. 오늘도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이 워낙 급변동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니까 좀 그 액티브하고 중간중간에 빵빵 터지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시간에 마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